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평범한 대한민국의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하고 하나뿐인 외동아들을 정성껏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애지중지 키우며 살아왔어요. 그 아이가 30을 넘기고 제게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엄마, 제가 진지하게 사귀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은지라고 해요. 아, 그래? 어서 와요. 밥은 먹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빠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첫인상부터 참 좋았어요. 단정한 차림, 예의 바른 말투, 무엇보다도 눈빛이 맑고 고왔죠. 말 그대로 맑은 아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고 성격도 좋아서 걱정은 안 했지만 은지를 보자마자 정말 잘 만났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제가 준비한 건데 받아주세요. 아이고, 이런 걸 왜 가져왔어?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처음 인사드리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어머님이 홍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순간 살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저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런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챙기는 모습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죠. 식사 자리에서도 예비 며느리는 말끝마다 존댓말을 사용하고 수저 하나 놓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날 저녁 설거지까지 도와주겠다는 그녀에게 저는 손이 상할까봐 극구 만류했지만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거실에서 좀 쉬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혼자 하면 힘들어. 그럼 제가 씻고 어머님이 닦아주세요. 이런 호흡. 벌써부터 잘 맞더라고요. 반지 결혼 준비, 그리고 더욱 깊어지는 관계. 결혼 준비도 순조로웠어요. 은지는 모든 걸 저와 상의했고 심지어 예단이며 예물까지도 함께 백화점에 가서 골랐죠. 어머님, 이 색깔 어때요? 피부톤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어머, 예쁘네.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어머님한테 드리는 건데 비싸다는 게 어디 있어요? 더 좋은 걸로 골라보세요. 그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기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마음을 다 열게 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양가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사돈, 저희 딸이 부족한 점이 많아도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복이 많죠?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어서요. 박 터뜨리기 결혼식, 그리고 예쁜 시작. 결혼식 날. 정말 눈부셨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은지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정말 어머님 딸 됐네요.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이쁜 며느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어머님, 사랑해요. 진짜 엄마처럼 모실게요. 그 말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혼자 키운 아들을 잘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은지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 믿었어요. 까만 전화기 신혼여행 후 더욱 살가운 며느리.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은지는 매일같이 전화했어요. 어머님, 오늘 뭐 하세요? 저희 저녁 먹으러 갈까요? 아니야. 너희 신혼인데 뭘 자꾸 와. 신혼이면 뭐예요? 어머님 보고 싶은데요. 오빠도 어머님 보고 싶대요. 아들의 목소리도 들떴고 며느리의 살가운 말투에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집 합가 제안 새로운 시작.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들 부부가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저희 내년에 아기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맞벌이라 아무래도 어머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아기 생기면 도와야 하나 고민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조금 놀라웠죠.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어때요? 글쎄,
너희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때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전 정말 좋아요. 사실 제가 먼저 제안하려 했는데 혹시 부담스러우실까 봐 망설였어요. 그 눈빛이 진심 같아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됐죠.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합가 후 한 달쯤 되었을 무렵부터 작은 이상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쯤 갑자기 방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쿵 하는 둔탁한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죠. 장롱에서 소리나. 한번 열어봐. 무심코 문을 열고 불을 켰는데 갑자기 장롱 문이 벌컥 열리며 은지가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죠.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새벽에 장롱 안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차가워진 변화, 밤의 비밀, 그리고 신뢰의 위기. 새벽 3시. 잠결에 무언가 쿵 하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바람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데 다시 한번 또각또각 무슨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제 방 옷장 쪽에서 나는 듯했죠. 갑자기 소름이 쫙 돋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장롱에서 소리나. 설마 쥐라도 들어간 걸까? 떨리는 손으로 장롱 문을 열었는데 은지가 장롱 안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그녀는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을 더듬었어요. 잠옷도 아닌 외출복 차림, 휴대폰은 손에 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죠. 왜 거기서 나와? 제 목소리도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은지는 결국 얼버무리며 말했어요. 사실 밤에 통화하다가 오빠 깨울까 봐 방 안에서 받기 그래서 그냥 옷장 안에 들어갔어요. 말이 안 됐어요. 무슨 전화를 옷장 안에서 받아요? 그것도 새벽 3시에? 하지만 그 순간 더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제가 알던 살가운 은지의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어요. 그 사건 이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았지만 은지의 말투, 눈빛, 몸짓 모든 게 조금씩 변해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어머님, 오늘은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 고맙다.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짠맛이 확 퍼졌어요. 솔직히 너무 짰어요. 하지만 괜히 말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은지가 먼저 말하더군요. 어머님은 간 센 걸 좋아하시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맨날 싱겁게 먹으라고 잔소리하던 입장이었는데 작은 불편함들이 쌓여갔어요. 어느 날은 제가 휴지를 가지러 며느리 방에 들어갔는데 그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님, 제 방에 왜 함부로 들어오세요? 아, 미안해. 그냥 휴지 좀 가지러. 아무리 그래도 사생활은 지켜주셔야죠. 그 순간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아이가 나를 더는 텄말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죠. 핸드폰 그리고 또 한 번의 이상한 밤. 며칠 뒤 또다시 새벽 2시경.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는데 주방 창문 옆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지금 못 나가니까 그쪽으로 보내줘. 맞아. 이따가 아침 전에 정리해야 하니까. 그 소리의 주인공은 은지였어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지금 못 나간다. 그쪽으로 보내달라. 정리해야 한다.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왜 이 시간에 몰래 전화하는 걸까? 은지가 제 눈치를 채고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 못 주무셨어요? 응. 그냥 물 좀 마시려고 나왔어. 그녀는 아무 일 없던 듯 싱긋 웃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불 꺼진 부엌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 안에서 발견한 의문의 상자. 그 다음 날 청소 중 우연히 그녀 방에 떨어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한쪽 구석에 가방처럼 생긴 상자가 조심스럽게 덮여 있었고 마치 숨기듯 놓여 있었죠. 그 안에는 휴대용 녹음기, 미개봉 유심 카드, 작은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이런 걸 갖고 있지? 몰래 뭘 녹음하려고? 겁이 났어요. 하지만 아들에겐 말하지 못했어요. 괜히 집안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질까봐. 까만 말풍선 이중적인 태도에 혼란스러운 마음. 낮에는 차가웠던 은지가 저녁만 되면 아들이 집에 올 시간 즈음엔 또다시 살가운 며느리로 변했어요. 여보, 어머님 오늘도 된장찌개 끓여주셨어. 너무 맛있지? 엄마 최고예요. 진짜 우리 엄마 손맛이야. 그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한 양처럼 웃었어요. 하지만 저만 아는 진실. 그녀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식은 땀이 나도 하하하 의심,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점점 그녀를 믿을 수 없게 됐고 동시에 제가 잘못한 걸까 자책도 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내가 진짜 불편한 시어머니였던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옛날의 그 은지와 지금의 은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금 가는 관계, 드러난 비밀,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그날 이후 나는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며느리는 겉으로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아들이 있을 때는 살갑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나와 단둘이 있을 땐 말투도 달랐고 눈빛도 차가웠어요. 작은 일에도 날카롭게 변하는 며느리. 하루는 내가 습관처럼 방 청소를 해주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은지가 소리쳤죠. 어머님, 제발 제 방에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순간 멈칫했어요. 그냥 쓰레기통 비우려던 거야.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해요. 저도 제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같이 사는 가족인데 내가 방 한 번 들어간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전엔 항상 식사 때마다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어머님, 제가 계란말이 할게요. 그래, 나는 된장찌개 끓일게. 하지만 요즘은 말도 없이 각자 움직였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눈치를 보며 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탐정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던 날.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날은 은지가 이상하게 부엌 쪽을 자꾸 신경 쓰는 게 느껴졌죠. 그녀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부엌에 가봤어요. 싱크대 아래에 뭔가 꽁꽁 쌓여있는 검은 봉지가 있었어요. 뜯어보니 녹음기, 그리고 작은 USB 하나,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녹음. 설마 나를 녹음하고 있었던 거야? 노트북 USB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 아들이 출장 간 날 밤, 몰래 컴퓨터에 USB를 꽂아봤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고 하나를 틀자 익숙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머님 요리는 좀 짜요? 너무 건강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방에 맘대로 들어오지 좀 말라고요. 정말 답답해요. 솔직히 이런 집에서 평생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은지가 다른 누군가에게 내 욕을 하는 대화 녹음이었어요. 누군진 모르지만 아마 친구나 친정 가족이겠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파일에서는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 여자, 시어머니.
어떻게든 내쫓을 수 있겠어? 아기 생기면 그 핑계로 요양원 보내면 되지. 이건 그냥 불만 토로가 아니었어요. 분명한 계획이었어요. 폭발 결국 진실과 마주하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은지, 요즘 누굴 자주 만나니? 응. 글쎄, 친구들 몇 명 정도? 혹시 정식이라는 남자 알아? 아들은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그 이름 어떻게 알아? 그 사람 은지 대학 동문인데. 내가 USB에 들은 남자 목소리. 그 사람 이름이 정식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지금 무언가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에요. 고압 충돌의 시작. 그날 밤 은지에게 직접 물었어요. 은지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너 요즘 뭔가 숨기고 있지?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꿨어요. 어머님, 또 제 일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래 녹음하고 있다는 것 몰랐을 줄 알아? 그녀의 눈빛이 얼어붙었어요. 그때 은지가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래요. 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남들도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내가 그런 아이였니? 전 처음부터 착한 며느리가 될 생각 없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갈등의 절정, 아픈 진실, 그리고 무너지는 믿음. 그날 밤 이후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지는 더 이상 가식조차 하지 않았고 대놓고 냉랭한 태도를 보였죠. 아들과 은지가 함께 있는 시간엔 여전히 다정한 척을 했지만 나와 단둘이 있을 때는 대답도 거의 안 했어요. 식탁 위에 싸늘한 침묵. 은지야,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나 미역국 끓일까?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해 먹을게요. 그래도 같이 먹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놨는데. 어머님, 제 입맛이 그때랑 지금이랑 같을 거라 생각 마세요. 그 말에 손이 멈췄어요. 예전엔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니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냉정했고 무례했고 날카로웠어요. 하강그래프 아들과의 거리도 멀어지기 시작하다. 며칠 후 아들과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겼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죠. 요즘 은지 많이 예민해졌더라. 그런데 아들은 내 말을 듣자마자 짜증을 냈어요. 엄마, 또 은지 흉보는 거야? 아니야, 흉보는 게 아니라 은지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 엄마가 너무 간섭해서 힘들다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아이가 나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 이젠 내 편이라고 믿었던 아들마저 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의 진짜 계획이 드러나다. 며칠 뒤 은지가 외출한 틈에 우편함을 정리하다 익숙한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를 보게 됐어요. 정식이라는 이름과 부동산 서류가 적힌 봉투였습니다. 뜯지는 않았지만 직감했어요. 둘이 함께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은지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은지야, 너 혹시 이 집에서 나가려고 준비하는 거니?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어요. 그래요. 오빠랑도 얘기 끝났어요. 뭐라고? 어머님과는 더 이상 못 살겠대요. 저도요. 그래서 저희 나가기로 했어요. 그녀는 이미 아들과도 합의한 듯한 말투였어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두 사람 모두 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폭발한 감정 그리고 진실의 순간. 그날 밤 나는 아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너 정말 나랑 같이 살기 싫니?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은지랑 엄마 사이에서 너무 힘들었어.
난 가족이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매번 눈치만 보게 돼. 눈치를 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엄마는 몰라도 은지는 많이 힘들어했어. 그냥 둘이 좀 떨어져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그토록 사랑한 아들이 내 편이 아니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부서진 하트 남겨진 사람. 며칠 뒤 은지와 아들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은지는 마지막까지 인사 한마디 없었고 아들은 문을 닫으며 말했죠. 엄마, 미안해. 가끔 연락할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초텅 빈 집, 가득한 생각.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은지가 떠난 것도 아들이 떠난 것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직감이 있었어요. 그 녹음기, USB, 부동산 서류. 뭔가 더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 그리고 바로 그 주말,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뜻밖의 귀환, 운명의 비 오는 밤, 마지막 대면. 며느리와 아들이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사이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밥을 차리고, 청소하고, TV를 보다 잠들곤 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혼자 차를 마시던 중 갑자기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낯선 밤의 초인종.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라 나가보니 비에 젖은 채 은지가 서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머리는 흠뻑 젖었고 표정은 지쳐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 밤중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된 거니? 무슨 일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으로 들였어요.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생강차를 내줬죠.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리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밝혀진 진실. 어머님, 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정말 잘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요. 괜찮아. 무슨 일 있었던 거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정식이라는 사람이랑 예전부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저한테 어머님 흠을 잡으라고 했어요. 증거 모으자고 했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유산 문제 생기면 대비하자고. 전 처음엔 그냥 말만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방에 들어오는 것도 음식간 보는 것도 괜히 불편하게 느껴졌고요. 그런데 나가고 나서 알았어요. 정식은 그냥 우리 가정을 깨려고 한 거예요. 오빠랑 저 사이도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저 혼자 남았어요. 지금은 그 사람 연락도 끊었고 정신 차렸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용서 못 받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눈물이 주르륵 이해와 용서 사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녀는 나를 속였고 뒤에서 상처 줬고 가족을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은 거짓 없이 무너진 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내 방 옆 작은 방에 조용히 누워 잠들었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밤새도록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의 감정처럼 멈추지 않는 소나기 같았어요. 동산에 떠오르는 해, 다시 찾은 아들과의 대화.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동안 연락 없던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다는 게 놀라웠죠. 엄마, 은지. 혹시 엄마한테 갔어? 응, 몇 밤 지냈어. 은지랑 다시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동안 좀 생각했어.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은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땐 나도 너무 몰랐어요. 은지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은 외면했어요.
그래. 나도 그때 너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마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듯 조심스레 마음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반복 한 걸음, 다시 시작. 며칠 뒤, 은지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떠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정리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이별이었어요. 어머님, 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래, 천천히 해. 그동안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알았으니까.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고, 나는 조용히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마무리, 용서, 성장, 그리고 새로운 가족. 은지가 떠난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더라고요. 이젠 외로움보다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나는 매일 아침 거실을 닫고 창문을 열고 따뜻한 밥을 지었어요. 아들이 어릴 적 입던 옷을 꺼내 정리하고 예전 사진첩을 펼쳐보며 스스로와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죠. 내 마음도 정리되어 가고 며느리가 돌아올지 다시 우리 셋이 함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녀도 딸이었겠지? 나처럼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었겠지? 내가 너무 일찍 가족이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을까?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도 그녀였다는 걸 조금은 느낄 수 있었어요. 꽉 찬 우편함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 한 달쯤 지나 우편함에 손으로 쓴 봉투 하나가 도착했어요. 보내는 사람은 은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처음엔 그게 너무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그 따뜻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어요. 저 지금 상담도 받으며 제 감정 정리 중이에요. 언젠가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고 싶어요. 그때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수 있을까요? 편지를 읽고 나서 나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래. 다시 올 수 있어? 우린 가족이니까. 작은 변화가 시작되다. 그 편지를 받고 얼마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은지가 주말에 잠깐 들러도 될까?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집인데 왜 못 와?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자 은지가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전엔 늘 받아만 먹었는데 이번엔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내가 요리하고 내가 설거지할까? 그녀는 울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함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처럼 한자리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도 따뜻한 대화도 돌아왔죠. 어머님, 이젠 된장찌개 간 조절 잘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이제 미역국도 배워야지. 그건 아직 좀. 그 작은 웃음에서 나는 깨달았어요. 가족은 완벽해서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해서 가족이 된다는 것. 리본 마무리하며.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상처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는 길을 찾았어요.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가족 때문에 지치고 속상하고 멀어지고 있다면 부디 너무 늦지 않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상처를 주고받았던 만큼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